9월까지 뭐 시장이 상당히 강했죠. 시장이 강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9월까지 이렇게 강하면서 이격도가 이제 발생했어요. 결국 이게 50일선입니다. 50일선을 뭐 종목은 어떻게든 더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수는 그 한계가 있죠. 그 일정 이상 그렇게까지 과하게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과매수 구간, 과매수권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 S&P 500이 50일선보다는 지금 5% 이상 높은 수준이고 200일 이평선보다는 지금 10% 이상 높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 2년을 살펴봐도 이거보다 그 높게 됐을 때 대부분 회귀합니다. 대부분 회귀를 좀 하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그 앞전에도 이렇게 벌어졌을 때 좀 회귀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회귀를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평선으로 이렇게 회귀한다는 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근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긴 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살 필요도 없다. 가장 뭐 과거를 봐도 사는 타이밍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좀 기다리면은 좀살 기회를 준다. 그래서 언제든지 살 기회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 모건에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을 이제 4장 보여줬는데, 현재 그 이렇게 부양을 한 거에 대한 절대 이건 과장되게 한 게 아니다. 심각성을 감안해서 했다. 그러니까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M2 통화 공급량을 보시면은, 이 추세가 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감소했죠. 그죠? 1990년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뭐 줄었는데, 이 중간에 늘다가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말이 되면 지금 2000, 이게 5%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었던 그 흐름이었는데, 이걸 이제, 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통화 공급이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이 감소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증가율이 감소하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긴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를 확장시키고 그 유동성을 이제 늘리려면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부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 보시면 요게 중국의 그 주거용 소위 말하는 그 뭐 바닥 면적이죠.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 급격히 이제 그 감소했습니다. 2011년을 정점으로 이 감소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뭐 주택 착공 건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급격히 감소해서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부분인데 이게 둔화되는 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건설 활동의 감소가 결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제 이어졌고 이게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가격도 지금 퍼센트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뭐 이게 그래프에 그냥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죠, 그죠? 주택 소유자의 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그 가지고 어떤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것 해서 모든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그렇게 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도를 보시면은 이것도 2020년 이후로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그냥 뭐 수직 급락하고 나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이렇게 낮게 되면은 결국은
그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소비를 주저주저 하게 되죠. 이걸 못하는 그래서 이제 내수가 죽게 되고 전체적인 그 영향을 미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렇게 그 경기 하락이 심각한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필요해서 이제 부양을 하는 거고, 부동산이 어려운 이런 우려사온 상황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중대한 정책 개입이 있고 난 이후에 스스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아마 개혁이 있어야겠죠. 일단 환자는 살려놓고 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어, 반면에 이제 그 미국은 20년 이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18%, PC가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랐죠. 물가가 올랐는데 왜 또 좋으냐? 여기 위에 보시는 이 여기 보시다시피 그 가처분 개인소득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직원 그 임금 이 직원 보수죠. 직원 보수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쓸 돈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가처분 소득하고 직원 보수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이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경제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돼요. 31%, 28%니까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직원 뭐 성과나 보수나 가처분 소득, 개인 가처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아마 나왔을 거고요. 어, 그런 부분에 이제 누가 엘프를 물어보는데 엘프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엘프 주 소비층이 젊은 층도 있지만 그 중하층인 경우도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격도 좀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면 되고 일단은 뭐, 요런 그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쉽게 가지 못 않는 이유가 요런 전체적인, 어, 이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 수준이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요 소비 지출은 결국 경제 활동이 이제 유지된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이렇게 침체까지 안 가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인데요. 최근 거의 이것도 이제 대시 차트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거의 이제 주봉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급락했다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23년 기점으로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반등을 빨리 하냐? 보통 이렇게 빠지면 옆으로 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조조정이든 뭐든 그 CEO도 교체되고 뭐 하는데 얘가 좀 이렇게 좀 잘 올라오더라. 그래서 보니까 23년에 그 주주선을 보면은 이 회사가 이 R&D 투자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본 배분 전략을 훨씬 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단기적인 그런 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요. 장기적인 어떤 성장, 특히 이제 이 R&D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실험적인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 결과물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창업자의 전폭적인 그 신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게 잘 맞아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본 배분은 어떻게 했냐? 결국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신규 사업의 투자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FCF를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의 그 일드의 한 5%를 이제 그 자본화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그 내부 수익률을 IRR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17%를 창출시켰어요. 그만큼 이제 자본 배분 전략이 뛰어나서 괜찮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실적이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보면은 ROIC, 즉 Return on Invested Capital 요거를 잘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후 순영업 이익하고,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하고 그 자본이 어떻게 그 세후의 순영업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즉 이건 이제 ROIC는 경영진의 효율성을 그 측정하는 건데 이 도어대시 접근 방식이 요런 그 ROIC 개념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어대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FCF 프리캐시 플로우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비즈니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잘 투자했다. 돈을 쓸데없이 안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이 R&D라는 게 이제 그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자산인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잘 투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 유형 자산에서 무형 자산의 그 흐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추세 이걸 좀 잘 읽어야 되고 이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잘 반영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보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